도시는 겨울에 가장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 듯 음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휘돌며 스산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홀로 멈춰서 있는 사람들만큼은 이상하게도 지나가는 계절의 냄새를 더 크게 맡곤 했다. 정해진 레일에서 조금씩 밀려난 사람들, 사회가 뒤돌아보기엔 너무 늦어버린 얼굴들, 성공한 이들 틈에 끼기엔 이미 너무 멀어진 이들. 그 모든 이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도태된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날 박춘호 역시 그런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62세, 퇴직한 지 5년. 젊을 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정을 먼저 챙겼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남은 건 조용한 원룸 한 칸과 노란 봉투에 담긴 퇴직금의 절반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생활비로 사라지고 어른이 된 자식들의 말없는 무관심 속에서 증발하듯 흩어져 갔다. 춘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아, 내가 이 사회에서 밀려났구나. 이제 나는 도태된 거구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도태시킨 것이 사회도 나이도 아니라는 걸. 그를 버린 진짜 이유는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한 남자의 비밀 때문이라는 걸. 춘호가 그 진실을 마주하는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다. 그날 아침 늘 들르던 동네 시장에서 값싼 반찬을 고르던 중이었다. 시장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박혔다. 저분 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회장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저런데 왜 나타나? 근데 얼굴이 똑같다니까. 그 재벌 뭐더라? 강한그룹 회장? 춘호는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강한그룹 회장. 그 이름이 그의 심장을 묘하게 찔렀기 때문이다. 20년 전 그의 아내를 데려간 이름. 2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려왔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추운 바람 속에서 춘호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소란이 일어난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간 순간 춘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한 노년 남성. 고급 코트를 입고 있음에도 어쩐지 초췌하고 피곤한 기색. 그리고 2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바로 그 얼굴. 김도현. 모든 기억이 마치 얼어붙은 강들이 단숨에 깨지는 듯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아내 미영이 도연과 함께 사라졌던 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들려왔던 도연의 사망 소식. 그 후 아무 말 없이 흔적처럼 사라진 미영. 이럴 리가 왜 살아있어? 춘호는 충격으로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연은 경호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장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 하지만 순간 도연의 시선이 우연히 춘호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분명한 당황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 춘호는 짓눌리듯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춘호는 곧바로 도연의 뒤를 쫓았다.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듯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움직일 이유가 충분했다. 도연은 시장 뒤편 골목에서 검은 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춘호는 다급히 외쳤다. 김도연. 도연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본 그의 눈동자에는 20년 전 사라진 남자의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래, 결국 다시 마주치는군. 춘우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죽은 게 아니었어? 왜 살아있던 거야? 그리고 미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도연은 춘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어. 그럼 언제 말할 건데?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협 같지 않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처럼 느껴졌다. 차 문이 닫히고 도연은 떠났다. 춘우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랫동안 불이 붙지 않던 작은 심지가 다시 살아났다. 도태되었다고만 생각했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비극의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20년간 감춰져 있던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과 아내 미영의 행방과 그리고 자신이 왜 도태된 삶을 살도록 내몰렸는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춘우의 고요한 일상이 깨진 날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년 동안 멈춰있던 진실이 다시 걸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도연이 떠난 그날 이후 춘우는 오래 묵은 상처가 덧나기 시작한 듯 마음이 제멋대로 흔들렸다.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미영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20년 전 그날 분명히 아내가 남긴 물건도 없었고 편지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사람 하나가 마치 연기처럼. 그때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기록했고 주변 사람들은 살다 보면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쉽게 결론 내렸다. 춘우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으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켜온 가정도 쌓아온 명예도 어느새 흙탕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내는 정말 도망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도태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춘우의 마음속에서 의욕이란 단어가 검은 그림자처럼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결심했다. 20년의 상처를 덮고 살기엔 이제 남은 날이 너무 짧았다. 진실을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춘우는 강한그룹 본사로 향했다. 재벌가 빌딩은 과거 그가 살았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칙칙한 공장 출입구, 오래된 사무실에 먼지 쌓인 책장, 퇴직 날의 공허한 회식 자리. 이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삶의 잔재들만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빌딩 로비는 한겨울인데도 온기가 돌았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문 앞에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춘우를 바라보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찾으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안내 직원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춘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도연 회장님을 만나러 왔소. 직원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나와 약속이 되어 있을 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화면에 손도 대지 않았다. 관찰해온 듯한 말투로 조심스레 대답했다. 현재 회장님은 장기간 해외 일정 중이십니다. 오늘은 방문 계획이 없으십니다. 춘우는 차가운 바닥을 바라봤다. 명백한 거짓이었다. 도연은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직원 역시 그걸 알고 있었다.
아니요. 춘호는 단호했다. 도연이 지금 이 나라에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자네도 알잖소.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바꿨다. 손님, 회장님은 정말 이곳에 안 계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였다. 로비 유리문 반대편에서 검은 정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호팀이었다. 마치 누군가 지시라도 받은 듯 춘호를 향해 다가왔다. 춘호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주변을 살폈다.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3명의 경호원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손님, 이곳은 허가된 분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경호원이 낮게 말했다. 이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춘호는 억울함보다도 더 큰 의문이 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들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도연에게 말하시오. 춘호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춘호가 왔다고. 경호원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분명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춘호를 밖으로 이끌어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부둣가 7번 창고로 오시오. 춘호는 놀라 돌아봤지만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경호원들도 직원들도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춘호의 가슴은 확신했다. 그 목소리는 그를 도와주고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방문을 눈치챈 누군가가 진실을 향한 실마리를 준 것이다. 그날 밤 폭설이 세상을 뒤덮을 듯 내리던 새벽, 춘호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부둣가로 향했다.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힌 듯 주변은 고요했다. 찰박이는 파도 소리만이 꺼져가는 심장처럼 울렸다. 그리고 7번 창고 앞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 어둠이 가득했고 습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춘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춘호는 그 눈빛에서 느꼈다. 그는 강한 그룹 내부 사람이라는 걸. 박춘호 씨 맞습니까?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목숨을 걸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춘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김도연 회장은 20년 전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죽은 척한 겁니다. 춘호의 손전등이 흔들릴 만큼 충격이 밀려왔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은 그 충격을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는 깊게 숨을 삼켰다. 박춘호 씨의 아내 미영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춘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문을 열었다. 20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호는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자신이 도태된 삶을 살게 된 이유, 아내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돌아온 이유. 그 모든 진실의 문이 지금 막 열린 것이다. 하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도태 그 단어는 그녀에게 상처처럼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단어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석준 회장님,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정말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석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 씨,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네. 자네 남편이 사라진 지 벌써 16년이야.
실종 신고된 시간, 공식 사망 판정까지 모두 절차대로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미세하게 밀었다. 겉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손끝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굳어버렸다. 여무진 2007년 이후 동일인 추정 인물 다수 목격. 해외 금융 기록 복구됨. 특정 재벌가 계열 자산관리인과 접촉 정황. 그 어떤 문장보다 그녀의 심장을 잠식한 건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흑백 감시 화면 속 남자는 세월을 고스란히 아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눈매와 매무새, 그리고 버릇처럼 손가락으로 턱을 만지는 습관까지 남편 우진과 똑같았다. 하리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석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네. 자네 남편일 가능성 90% 이상이야. 그 말은 우박처럼 떨어졌다. 믿고 싶지 않은데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진실. 할인이 정신을 가다듬기도 전 석주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할인 씨, 나는 자네를 부정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반대라니요?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일세. 그 말에 할인의 시선이 흔들렸다. 석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연이 내 아들 자네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네가 우리 집 안에 들어오면 자네 남편을 이용해 우리가 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 천천히 두드렸다. 그리고 그 세력은 생각보다 크고 잔혹하지. 하리는 어지러움에 눈을 감았다. 제가 위험하다고요? 그래. 석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실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자네와 세연이는 더 깊은 구멍에 빠질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소리, 문밖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멀리 지나가는 카트의 삐걱거림이 마치 온 세상을 조용하게 흔드는 듯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하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은 자네가 하기에. 선택? 그의 등 너머로 말이 이어졌다. 과거를 파헤쳐 남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하리는 머리가 울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하지만 왜 지금 알려주신 거죠? 하리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석주는 천천히 돌아섰고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로 쓸쓸하게 웃었다. 그 이유는 자네가 곧 알게 될 걸세. 그러나 하리는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시선이 근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로 병원 건물 반대편 주차장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대부분 가려져 있었지만 계속해서 창문을 올려다보는 시선만큼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